16일 화요일 시카고웨인 TV 미주 핫뉴스입니다. 넷플릭스의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끄는 가운데 드라마의 폭력성으로 인해 아이들의 시청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미국에서 관람 등급 TVMA로 16세 이하의 청소년은 시청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SNS 등 다른 방법을 통하거나 부모 몰래 드라마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교육 전문 저널 에듀케이션 위크는 지난 22일 어린 학생들이 오징어 게임을 모방할 수 있다는 이유로 펜실베니아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 등에 위치한 학교들이 할로윈 복장으로 오징어 게임의 카스튬을 금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디어 업계에서는 오징어 게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SNS의 발달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미디어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다른 종류의 규제나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행정부는 18세 미만의 어린이와 백신이 부족한 수십 개국으로부터 도착하는 여행자는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를 요구하는 새로운 규칙에서 면제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필요한 경우 접종 추적을 위해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항공사가 승객의 연락처 정보를 수집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1월 8일부터 미국으로 도착하는 외국인과 비이민 성인은 제한된 예외를 제외하고 완전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여행자는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에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정책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은 여행 사흘 이내에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이라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여행 하루 이내에 받은 검사를 제시해야 합니다. 18세 미만의 어린이는 많은 지역에서 백신 접종 자격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예방접종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2세 이상의 모든 사람은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8세 미만 외의 예방접종 면제 대상에는 코로나 임상시험 참여자, 백신 알러지 보유자, 백신이 많이 보급되지 않는 국가 출신이 있습니다. 백신이 많이 보급되지 않은 국가의 기준은 예방접종률이 성인의 10% 미만이어야 합니다. 행정부는 특히 많은 유럽 국가들이 미국인 방문객에 대한 제한을 완화한 후 제한을 해제하라는 유럽 동맹국들의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해제 조치 이전 미국은 백신에 관계없이 국가별 제한을 두어왔으며 모든 유럽 국가들이 여기에 해당됐습니다. 연방보건복지부는 25일 발표에서 연방식품의약국 FDA의 신속한 승인 절차를 통해 코로나 자가검사 키트를 더 싸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부 산하의 국립보건원 NIH는 처방전 없이 구매가 가능한 자가검사 키트의 수량을 늘리기 위해 $7천만 투입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대량 생산이 가능한 업체의 검사 키트에 대한 FDA 승인 신청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반적인 자가검사 키트는 $30 정도이기 때문에 겨울이 오기 전에 가격의 하락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최근 발표에서 미국에서 12월까지 자가 신속 코로나 검사 키트의 공급을 4배로 늘리겠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지난 23일 미 중서부 한인회 연합회 제3대 회장 이취임식 및 총회가 클리블랜드의 한 식당에서 열렸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종갑 직전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했으며 윤대기 신임 회장의 취임사가 이어졌습니다. 윤 신임 회장은 1세대와 2세대가 교차되는 시점에서 한인회 연합회는 철저한 봉사 정신으로 13개 주의 열악한 지역을 돕고 모범적인 단체나 사례가 있다면 타 지역에도 소개하는 등 작은 것부터 실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약한 지역에 어떤 분규가 있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는데 많이 요청을 한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서 도움을 주고 화해와 봉사.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그 노인회가 참 잘 되고 있어요. 이런 모범된 이런 조직을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이루었는지 이런 실질적인 것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작은 것부터 우리 시작하자. 이런 것이 저희 첫째 목적이었어요. 코비드-19과 필트레이션, 인간의 우주 여행에 대한 무한한 도전과 꿈에 대해 최경주 중서부연합회 고문, 이진국 중서부연합회 고문이 특별 강연의 순서를 이어갔습니다. 윤 신임 회장은 또 1세대와 2세대를 아우르는 막강한 인력들이 동포사회에 포진돼 있다며
이들은 동포사회가 필요할 경우에 언제든 도울 것이다라며 연합회의 봉사정신을 강조했습니다. 한인회라는 그 자체가 하나의 봉사단체 아니겠어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봉사에서 봉사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그 중요한 모임이고, 앞으로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제1세대에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제2세대로서 또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 우리 지역에서 젊은 과학자, 젊은 경영인, 젊은 경제인들이 필요로 할 때 우리가 인바이트해서 강연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 경험이 많은 우리 1세대, 우리가 아는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봉사활동, 이런 것을 이제 제가 굉장히 그 강요하고 싶고, 또 이 지역의 모든 회장님들이 또 저와 같이 똑같은 회장의 입장에서 100% 협조해 주시기로 그렇게 해서 제가 마음 가볍게 이렇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윤대기 3대 회장은 1964년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레슬링 선수로 출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앙대와 클리블랜드 조립대가 복수 석박사 학위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돼 중앙대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지난 2006년에 받았습니다. 한편 지난 10월 한 달간 홀인원을 2번이나 기록하는 개인적인 기쁨을 누린 적이 있다고 근황을 전했습니다. 모든 이해관계를 떠나서 봉사의 마음 하나 가지고 같이 합쳐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제 가장 항상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2년 임기의 미중서부 한인회 연합회장의 3대 윤대기 회장은 지난 7월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은행 비용을 추적하고 있는 뱅크레이스의 조사에 따르면 은행 이용자가 계정의 초과 인출, 즉 오버드래프트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벌금이 2021년 33달러 58센트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알렸습니다. 필라델피아와 볼티모어, 휴스턴은 모두 평균 오버드래프트 벌금은 35달러 이상이며 필라델피아가 35달러 70센트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신시내티, LA, 세인트루이스는 30달러에서 31달러로 제일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규제당국은 이런 오버드래프트 벌금 상승으로 인해 수익 구조에 대한 검토가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내 은행들은 2020년 한 해 동안 총 313억 달러의 오버드래프트 벌금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비자 단체들은 오버드래프트 벌금은 은행들이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짭짤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도구로 자리매김했다며 이를 폐지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습니다. 이 단체들에 의하면 오버드래프트 벌금을 가장 많이 부담하는 계층은 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으로 집중 타겟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임명된 소비자금융보호국 국장인 로힛 코프라는 소비자의 오버드래프트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뉴욕주는 이번 여름에 은행이 고객의 수표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의도하지 않은 수표의 부도를 소비자로부터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월 하원의 민주당원들은 은행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드는 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이번 주 시카고의 주별 여행 제한 지역 발표에서 4개의 주가 추가로 해제돼 현재 41개 주가 여행 제한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지아, 루이지애나, 메릴랜드, 미시시피는 모두 여행주의보의 오렌지색 지역의 기준을 충족해 해제 지역으로 들어갔다고 시카고 보건부는 26일 발표했습니다. 보건부는 또한 현재의 상황으로 비춰볼 때 엘라바마와 뉴저지, 로드아일랜드,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텍사스, 버지니아, 버진 아일랜드 등 최대 8개 주 또는 지역이 다음 주 해제 지역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보건국의 앨리슨 아와디 국장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국가 전체의 확실한 개선을 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제한 조건을 준수할 것을 부탁하며 제한 지역을 여행했을 때는 3일에서 5일 후에 바이러스 검사를 받고 7일간 자가격리하며 음성 판정이 나오더라도 격리 기간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격리 기간을 10일로 늘려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번 주에 여행주 업데이트는 시카고의 일일 평균 사례수가 전주보다 4% 감소한 시점에서 나왔습니다. 검사 양성률은 1.6%로 전주의 2%에서 하락했습니다. 여행주의보는 매주 화요일 업데이트되며 변경 사항은 금요일부터 적용됩니다. (10월 26일) 화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48,771명, 신규 사망 570명, 백신 완전 접종률은 57.9%를 나타냈습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2,213명, 신규 사망자 수는 34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54.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토털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